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이제 각각 전환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으면 그 물체가 이제 물 끝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올 텐데,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각각 언제가 최대이고 언제가 최소인지, 또 그 과정에서 전환이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간단히 다시 얘기하면 물체를 이렇게 위로 던지는 과정에서는 물체를 이렇게 쑥 던지면 위치 에너지는 높낮이에 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먼저 보면 낮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데, 이 녀석이 점점 위로 올라가니까 결국 높이가 높아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았던 위치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됐느냐? 자, 운동 에너지는 이 빠르기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물체를 이렇게 위로 던질 때는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지만 화살표의 길이도 길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 줄어서 최고점에서는 마치 정지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정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랐다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처음엔 컸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 보면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많았는데 점점 그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로만 존재하는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 반면에 떨어질 때는 자유낙하 운동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속력이 없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적다가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커집니다.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요. 반면에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컸다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에너지가 전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요 자유낙하할 때의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변화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로 던지는 물체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실험적으로 구현하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 물체를 위로 던지는데 그 던질 때 그때마다의 힘이 다 달라요. 그죠?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한 5번을 공을 위로 던진다 그러면 그 5번 공을 던진 그 힘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이 되겠죠.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사실 사람이 던지는 것보다는 좀 더 로봇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더 간단한 거 있어. 더 간단한 건 뭐냐면 지구 중력을 이용하는 실험이 되겠죠. 지구 중력은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게 똑같은 공이라면 작용할 테니까 그냥 자유낙하 운동을 실험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이제 넘어가면, 자, 여기에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다음 중단원을 이제 들어갈 거고, 일단은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낙하 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요건데요. 왜 집어던지는 거 안 하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 하냐? 아까도 말했듯이 자유낙하하는 경우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중력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실험할 때 편하죠. 위로 던지는 건 사람이 던지기 때문에 그때 힘이 달라서 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그 에너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은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숫자를 좀 써놨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실험하는 거냐면
자, 여기 쇠구슬을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쇠구슬을 하나 준비해서 말 그대로 우리 그 앞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쇠구슬을 그냥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툭 떨어뜨리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겠죠. 툭 떨어뜨리면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겠고, 쇠구슬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관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길을 잘 만들어 줬고요. 우리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야 그 자만 있으면 돼요. 이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만 있으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속력을 우리가 계산해야겠죠. 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속력 측정기를 중간에 달아놨습니다. 밑에도 달아놨고요. 그래서 쇠구슬이 이렇게 속력 측정기 한 번, 두 번을 통과를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고, 이제 모래를 넣은 이유는 이제 공이 쿵 하고 뭐 소리를 내거나 뭐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하고 싶으냐?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직접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직접 계산하는 실험 장치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실험 방법을 이제 보면요, 아까 대충 이제 설명했죠.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그런 실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쇠구슬의 질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한다. 자, 요 예시는 선생님 교과서 그 선생님들 보는 지도서에 있는 그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뭐 실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해야겠지만 일단은 그 예시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1kg이다. 그러니까 110g이라는 거죠. 110g인데 우리가 110g이라고 안 쓰고 킬로그램으로 표현해서 0.11kg이라고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나중에 계산할 때 질량, 속력 뭐 이런 거 우리 정해진 단위가 있었죠. 질량은 킬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1학기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표현하는 0.11kg. 자, 다음에 스탠드를 세우고서 투명한 플라스틱 관을 수직으로 만들어줬죠. 아까 그림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컵에 모래를 넣은 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A점하고 B지점에 속력 측정기를 이제 두 개를 설치하는데 이건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한, 계산하기 위한 그런 속력 측정기였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적어 놓을까요? 속력 측정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자, 그 다음은 속력 측정기의 높이를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데, 속력 측정기 자체는 이제 속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는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측정되는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와 그 순간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같이 이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O점과 A점의 높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자, O점은 어디냐면요, 쇠구슬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A점은 요 플라스틱 관이 1m예요. 요 1m인데 요 1m의 절반 되는 지점에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0.5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미리 적어 놓을까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같이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구슬의 질량은 예시였죠. 이거 예시니까 여기다 예시. 자, 0.11kg을 사용한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쇠구슬을 질량을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자, 5점의 높이는 이 플라스틱 관이 시작하는, 즉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그 시작 지점이에요. 그래서 시작 지점의 높이는 1m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 플라스틱 걸 기준으로 1m를 잡았고요. 또 A지점은 요 플라스틱 관의 절반 되는 지점이라서 0.5m, 그러니까 50cm인데 우리 이건 100cm고, 근데 이제 계산 같은 거 할 때는 센티미터 단위 안 쓰고
미터 단위 쓴다고 했죠. 그래서 0.5, 1.0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왜 측정을 하냐? 높이는 왜 측정을 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아까 말했듯이 속력이 측정되는 그 순간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그 순간의 위치 에너지를 동시에 우리가 계산해 보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5점과 1점 아까 그 높이 이렇게 적어놨었죠.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됐고 실제로 실험을 하면 됩니다. 속력 측정기를 이제 당연히 켜야겠죠. 작동을 시키고 5점 아까 1m 높이 되는 그 높이에서 쇠고수를 떨어뜨려서 A점과 B점을 지날 때 속력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5점에서는 이제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지점이고요. A 지점은 이 플라스틱관의 절반이 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속력 측정기를 하나 측정했고요. 두 번째 속력 측정기는 가장 바닥 B 지점에다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속력 측정기의 거리는 아까 말한 0.5m고 B부터 5까지 요 가장 긴 거리는 1m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붓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래서 속력 측정기에 나와 있는 속력을 이제 읽으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쇠구슬의 속력의 단위, 우리 단위도 뭐 중요하니까 체크해 볼게요. 미터 퍼 세크 단위 알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둘, 셋 해가지고 평균을 내라고 했는데 어차피 예시 있고 이제 가상으로 실험하는 거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그럼 A 지점에서 3.13m/s의 속력을 찍혔습니다. 자, 3.13m/s. 자, 두 번째 B 지점 거의 이제 밑에서는 4.41m/s라고 하는 속력이 이제 측정이 됐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첫 번째 3.13m/s 찍혔고요. 여기는 4.41m/s 찍혔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각각 O 지점, A 지점, B 지점 이렇게 세 지점에서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위치 에너지는 우리 계산할 때 자, 9.8 그다음에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자,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도 공식이 있었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역시나 질량 똑같이 들어가고 속력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점은 속력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이제 구해 볼 건데 여기 공식에서도 나왔다시피 어차피 질량이야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하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높이와 속력 둘 다 측정을 했었죠. 자, 5지점. 자, 5지점이 어디냐? 가장 위쪽 지점이에요. 그죠? 가장 위쪽 지점이기 때문에 높이는 1m가 되겠습니다. 자, 높이는 1.00m였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계산해 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자, 9.8 곱하기 질량. 자, 쇠구슬의 질량이겠죠? 자, 쇠구슬의 질량은 우리가 아까 0.11kg이라고 우리가 예시로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0.11kg이고요. 높이는 2.00m. 자, 요거 계산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9.8 곱하기 0.11 곱하기 1. 자, 이거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면 1.078 나고요. 자, 에너지니까 단위는 당연히 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킬로그램하고 미터 단위를 사용했던 거예요. 줄이라는 단위로 바로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높이가 1m일 때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 계산하는 거는 이제 쉬우니까 계속 위치 에너지만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지점은 어디냐면요. 플라스틱관이 이렇게 있으면 요 1m 플라스틱관의 절반 해당하는 요 지점에 우리 속력 측정기를 달았고, 요 지점 우리 A라고 불렀고요. 요 지점은 아까 봤듯이 0.5m, 0.5m의 높이가 되겠고요. 이 0.5m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계산해 봅시다.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뭐 이미 알겠지만, 자, 9.8하고 똑같은 질량이니까 0.11kg이면 되고, 높이만 아까 1m에서 0.5m로 이제 다 바꿔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보다 9.8 똑같고 0.11 똑같고 1에서 0.5로 줄어든 거니까 여기서 절반만 줄어들었겠네요. 그죠? 5, 3, 9 나오고요. 단위는 당연히 줄 나오겠죠. 0.539줄 이렇게 나옵니다. 자, B점을 볼게요. B점은 일단 여기인데 이 플라스틱관의 끝자락입니다. 플라스틱관의 끝자락이고, 여기에 이제 또 속력 측정기를 이렇게 달아놨죠. 물론 속력 측정기를 달고 그 밑에 이제 종이컵을 놨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간격은 우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실 바닥이든 뭐 실험실 바닥이면 실제로 이 속력 측정기는 이 바닥으로부터 한 몇 센치 정도 떨어져 있겠지만, 우린 여기서 기준점을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예요.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계산할 겁니다.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여기의 높이를 우리 0m다라고 간주하고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기준점이다 라고 써놓고요. 기준점이니까 여기 0m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같이 써놓읍시다. 기준점이고 0m다. 뭐 실제로는 교실 바닥 위에 살짝 떨어져 있지만 기준점을 잡은 거기 때문에 여기의 높이를 우리 0m 라고 잡을 겁니다. 자, 그럼 위치 에너지 똑같이 계산해 주면 되는데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해됐겠죠? 자, 9.8 똑같이 9.8 똑같이 질량 0.11kg인데 마지막에 높이를 미터 단위로 더 곱해주는데 기준점은 우리 0m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 0을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0이 나오겠죠. 0줄 나오겠습니다. 물론 자, 어떻게 0줄이 나오냐? 이거 교실 바닥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기준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만약에 계산을 할 거면 다시 해줘야 돼요. A점은 0.5m가 아니라 0.5 플러스 요만큼 다시 계산해야 되고요. 기준점을 요 교실 바닥으로 잡은 학생 잡는다면 요 5점도 1m가 아니라 1m 더하기 요 정도를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럼 계산들이 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요 끝으로 잡으면 계산하기 훨씬 편한 숫자들도 나오겠죠. 자, 그럼 위치 에너지를 한번 봅시다. 진짜로 이제 자유낙하할 때 가장 높은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장 낮은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로 가볼게요. 운동 에너지 계산하는 공식 앞에서 이제 얘기했고요. 운동 에너지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요 속력이죠. 그래서 우리 속력을 속력 측정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 왔던 겁니다. 측정을 해 왔던 거예요. 자, 근데 속력 측정기는 이 두 군데에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 자, 쇠구슬을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손으로 들고 있는 요 순간에는 움직이지 않죠. 내가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요걸 놓는 순간부터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쇠구슬을 손으로 짚고 있는 요 순간에는 속력을 0m/s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0m/s. 자, 쇠구슬을 들고 있는 요 O 지점, A가 아니라 O입니다. O 지점에서는 0m/s. O 지점에서는 우리 속력을 0m/s라고 한다 했었죠. 0m/s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 너무 쉬워졌죠?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자, 질량은 똑같이 쇠구슬에 질량 넣어주면 되는데 아까 예시로 했던 0.11kg이고요. 속력은 0m/s인데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곱하기 0이니까 0을 제곱해도 0이니까 결국에는 0 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손으로 이 쇠구슬을 가만히 짚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일정한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가질 수 있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속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운동이 없죠.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A 지점. A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은 3.13m/s고요. 자, 요 속력을 대입해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봅시다. 물론 계산기로 할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똑같이 0.11kg이고요. 자, 속력을 우리 아까 예시한 대로 3.13m/s고요. 요거를 제곱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38 8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좀 반올림을 해볼게요. 여기도 아까 셋째 자리까지만 했으니까 0.539 8을 여기서 이제 반올림해서 0.539로 이렇게 반올림 해보겠습니다. 단위는 역시나 줄이고요. 자, 세 번째 B 지점이에요. 자, B 지점은 여기서 가장 아래 지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속력이 요 A보다는 더 빨랐죠? 밑으로 더 내려왔으니까요. 4.41m/s로 우리가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력은 2분의 1 곱하기 똑같이 질량 0.11kg이고 속력은 4.41인데 4.41m/s인데 이걸 또 제곱을 하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1.0696 쭉쭉쭉 나오는데 역시나 이것도 반올림을 해서 1.69를 1.07까지 하겠습니다. 7줄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O 지점, A 지점, B 지점에서 각각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전부 구해 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여기 정리하기 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정리할 건데 일단 우리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먼저 이렇게 적어 놓아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각각 더하면 됩니다. 즉, O 지점에서는 요거와 요거를 더하면 되고요. A 지점에서는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되고요. B 지점에서는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더해볼까요? 좀 오차가 있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쇠구슬을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제 떨어뜨려서 O 지점, A 지점, B 지점 이런 식으로 세 지점에서 각각 운동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구해서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 본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더해서 봤더니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한 결과 역학적 에너지가 1.078. 세 번째는 1.07인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확하게 숫자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 마찰이라든지 뭐 쇠구슬이 살짝 이 플라스틱 관에 부딪히는 요것조차도 오차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플라스틱 관 안에도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 저항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속력 측정기 자체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엄청 정교한 속력 측정기는 아니겠죠. 이제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약간의 오차가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7 1.078 정도 되는 숫자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는 각각 계속 변합니다. 높이가 가장 높은 O 지점에서는 최대가 되고요. 위치가 가장 낮은 B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됩니다. 반대로 가장 높은 지점, 아직 낙하하기 전에는 속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O 지점에서 최소가 되고, 운동을 계속해서 가장 밑부분에서는 속력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죠. 최대, 최소, 최소, 최대. 이렇게 엇갈려 있는 상태인데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그 결과는 항상 일정하더라.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자, 물론 이제 실험에서 수치적으로 봤을 때 좀 오차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보면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자, 쇠구슬이 자유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 점점 줄어들죠. 운동 에너지 점점 증가하죠. 그에 비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공기 저항이라든지 플라스틱 관에 부딪혀서 생기는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어느 지점에서든, 최고점이든 A 지점에서든 B 지점에서든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 이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자, 이 개념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항상 에너지가 일정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제 글로 또는 공식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